예,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장우철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센터장과 함께 또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우철 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노인복지 쪽 일을 쭉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미 이제 노인 빈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 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여가 생활을 많이 좀 즐기는 분들이라 좀 어떤 빈곤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그 노인 빈곤율이 저희 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데 이런 어떤 독거노인 문제라든가 또 이런 사각지대 노인분들의 그런 어떤 심각한 생계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관련성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아마 2013년대에 그 노인 일자리 센터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 경기도권, 인천, 울산 이런 어떤 대도시권에 지금 일자리 센터들이 좀 존재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좀 선두주자격으로 좀 많이 어떤 노일자리 쪽에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통해서 빈곤을 좀 극복해 보자.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 예. 같은데 센터에 그러면은 주요 사업은 어떤 일 해왔어요? 3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은 이제 그 어르신들의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는 어떤 보편적인 일이죠. 이제 구인, 구직, 알선 이런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할 만한 사업으로 이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국가가 이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해 주면 좀 더 많은 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급여 50%를 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저희가 한 12억 정도를 그 253개 도내 기업에 지금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또 도비를 통해서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취업교육센터를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육을 좀 받고 그 현장에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취업률에서 그렇겠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업체들도 그런 좀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간 7,500명 정도 어르신들 교육해서 어떤 소양교육, 인식개선교육, 또 업체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교육을 좀 실시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건설 근로자, 그 어떻게 보면 좀 일용직 근로자들인데요. 지금 이분들의 어떤 그 취업 무료로 제가 알선해주는 그걸 위탁받아서 지금 한 10,000여 명 좀 그런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또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할 때 그 조사 연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계나 어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노일자리 제도 같은 거 개선하려면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이런 그 좀 알려드리는 일도 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연구가 돼야만이 또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 사례를 또 모을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그래도 14개 시군에서 해마다 1,000여 명 남짓 그렇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예,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겠지만. 그렇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나 예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한된 좀 점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도 좀 어떤 많은 성과를 좀 낸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취업하시는 분들에 보면 경비청소와 같은 단순 노무직의 지금 54.4% 정도,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직의 33.1%, 그다음에 좀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많이 가졌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한계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자체 조사를 또 했는데 좀 희망 근로 시간 우리 어르신들 몇 시간 정도 일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시간대도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4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8시간 정도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이제 물어보니까 한 30에서 70만 원 정도가 37.8% 정도, 그다음에 30만 원 미만이 한 31% 정도 해서 제가 보통 보면은 어르신들은 어떤 장기간 일하는 것보다는 또 파트타임 쪽에 더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보여주신 거에는 혹시 이제 정규직도 간혹 있습니까? 대부분 예, 비정규직인데. 이제 뭐 사회 현상이 지금 청년들도 계약직, 비정규직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규직은 거의 이제 한 10% 미만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관을 갔는데 예. 그 표를 이렇게 발권해서 받는 분이 한 70대 초반에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이게 나비 넥타이를 차고 딱 그 표를 티켓을 이제 검수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파타임이시겠지만 그래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드셔서도 일자리가 소일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인식 개선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쓰면 뭔가 느릴 것 같고, 뭔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장점이 또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계약직 쪽에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그쪽으로 좀 잘 가지 않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체 대표님들 원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걸 상당히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 강점이 있지 않는가. 또 숙달만 되면 오히려 그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높게 지금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네. 동네에 보면 왜 뭐 이렇게 박스 줍고 폐지 줍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 사이 뭐 뉴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다면서요. 그나마 그게 이제 생계인데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예, 우리가 지금 폐지 가격이 1kg인데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지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8월 달까지만 해도 지난 2월 달에는 한 119원 정도 했는데 우리 8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한 1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도 좀 가격이지만 또 유통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고물상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갖다 드리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물상 가격은 한 60원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도 한 20kg 정도 줍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렵죠. 말이 20kg지 솔직히 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주워서 고작 손에 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그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근데 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고 이런 네. 어떤 새로운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빈곤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는 뭐 연금을 두둑하게 넣어놓고 이렇게 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 어른 세대는.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수치적으로는 뭐 앞서 제가 모두에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나라하고 견주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금 49.6%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예. OECD 국가 중 하여튼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2등이나 3등 국가들보다 한 2~3배 정도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한 14.3% 정도 돼서 어떤 그거에 비해서도 우리 노인 빈곤율이 벌써 3배 정도. 벌써 이제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도 지금 심각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연금, 이게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여러 가지 퇴직연금 등이 있는데 이걸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44%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요. 또 그나마 그 연금이라도 받는데 5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또 20%도 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절반 이상이 나는 연금도 받지 못하고 어떤 빈곤의 나락으로 이미 가 계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생계 일자리라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심각한 현실이죠. 우리 전라북도는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전라북도도 고령화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전라북도 고령화율 네.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차트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전북은 뭐 통계에서 나왔듯이
이미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전라북도는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저희 전라북도는 초고령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는 네. 2017년 내년에 이제 고령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뭐 엄청나게 지금 앞서서 달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도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에서도 이제 우리 전남 다음으로 전북이 좀 우리 그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다고 도표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율은 뭐 불보듯이 뻔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보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복지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결국 이게 연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그게 치달으면서 우울증, 또 우울증이 커지면 노인 자살률까지 높아지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일자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어떤 경제적 빈곤, 경제적 문제 이런 건 좀 어떤 그 삶의 질하고도 상당히 좀 밀접하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처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중에서 경제적 빈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요. 네. 노인 되면 겪어야 되는 어떤 네 가지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고통. 노인 예.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이제 경제적 빈곤,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질병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소외받고 또 고독한 문제가 이제 따른데요. 또 은퇴 후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의료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니까 또 소외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네. 이 일자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는 곧 그 어떤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자살률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행히도 또 이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또 1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명이죠. 5명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고통이 따르고 또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어르신들이 또 자살에 또 이르게 되는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 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나 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또 KB 지주에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진행자님 얼마를 정도 놓으면 내가 좀 여유롭게 살겠다. 좀 금액대가 혹시 있으십니까? 뭐 3억, 4억 있어야 된다는 통계치가 발표가 한번 있었죠. 예, 한 사람당. 한 달 평균 수입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나. 뭐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 예. 이제 결과는 예. 한 220만 원 정도 있으면은 뭐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40, 50대들이 준비해 놓은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부동산 또 그다음에 연금 넣는 거 우리가 뭐 연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거 얼마 정도 했는가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게 지금 준비된 게 48%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네. 그럼 나머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은퇴 후에도 또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제 그 노후 자금을 또 노후가 좀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어떤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런 문제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가에 어떤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젊어서 모아놔야 된다.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센터장님이나 저나 잠재적인 노인인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거든요. 예. 특히 그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없거나 또 소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는 더 높았다면서요. 지금 또 그 빈곤한 노인이 좀 부유한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높게 나타나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또 예.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중이 좀 연령이 높을수록 또 그 높게 나타나고 또 여성 노인이나 독거 노인이 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력별로 좀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통계 자료가 또 있는데요. 초졸 이하는 23.6%, 중졸은 12%, 또 고졸은 7.2%, 또 대학교 이상 그 졸업하신 분들은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학력 수준이 좀 낮을수록 노인 계층이 높은 계층보다 우울감에 걸릴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울증과 어떤 소득, 교육 수준 비교한 통계치였고요. 사실 결국은 노후 자금도 개인이 젊었을 때 많이 부어놓고 연금
또 이왕이면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소일거리가 있으면은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는 그래도 복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문제를 저희한테 네.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큰 갑자기 좀 주제죠, 사실.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빈곤하고 자살률 네. 뭐 이런 것도 그래도 최소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는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그 노인 사회활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조끼 입고 뭐 그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을 지금 국가가 1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지원 사업 우리가 어떤 공공근로 뭐라고 네. 좀 일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예.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20만 원이라는 돈을 그나마 받아주면 이제 좋으신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4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올해 책정돼 있지만 많은 돈 같아도 그게 노인 인구의 6% 정도밖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에게는 어떤 생계형 일자리가 또 시급한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그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또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시니어 인턴십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업체에다가 많은 혜택을 좀 드리고 노인을 채용했을 때 어떤 그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준다면 네. 좀 우리 그 빈곤의 나락에서 빠진 어르신들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이제 뭐 누구나가 이제 잠재적 다 노인이라고 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이제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노인 그 고령화율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뭐 지금 10년 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듯이 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생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우리 어떤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역군들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은 지금 기존의 우리 또 노인 세대와는 좀 조금 틀리죠. 그분들은 소득도 좀 소득도 좀 있고 학력도 또 좀 학력도 높고. 높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준비도 조금 나름대로는 또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2023년이 되면 이제 그 64년생들이 이제 다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합니다. 네. 불과 한 5년, 6년 정도 6, 7년 남았죠. 예, 네. 그 정도밖에 안 난.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약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 19만 명 정도 되니까 한 우리 도에도 한 20만 명 가까이 2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도 심각한 이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이제 그 고령 사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노인 빈곤에 대해서 심각성도 알아봤고 뭐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었네요. 예. 앞으로 그럼 이곳에서 민간 노인 일자리 뭐 다른 식으로라도 좀 창출을 더 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또 워낙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도 어려움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노인 취업도 문제지만 지금 청년 취업도 힘든 게 그렇죠. 아까 우리 진행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기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떤 그 도내 기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청년 실업도 힘든데 노인들까지 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안적 경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 또 그에 따르는 우리 그 공유 경제를 활용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인 빈곤 저도 마찬가지겠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앞으로 20년, 30년이면 닥칠 일인데 건강해야 되겠고 예.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인 돼서 아프면 돈 더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2017년도 내년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서요? 노인 일자리 센터.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3년, 4년 이렇게 좀 지내오면서 예. 그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요. 또 이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라든가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또 우리 노인분들 맞춤형 교육 노인 취업 교육센터도 운영하면서 기존에 이런 것들 더 활성화하고 또 발전시킬 계획이고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와 좀 연결을 해서 이제는 어떤 복지형 일자리,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추구하는 민간형 일자리를 좀 이렇게 융합하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정부 방침과도 좀 거버넌스도 좀 구성하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네.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일자리, 우리가 그 도시 지역에서 어떤 텃밭을 가꾸면서 소득 증대도 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네. 그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어떤 생활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좀 그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소득을 또 창출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아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또 좀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전라북도와 또 14기 시군 또 지자체와 또 협력을 해서 또 그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또 이제 우리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잘 아시겠지만 처우라 이런 게 맞아요. 좀 개선이나 그분들의 좀 어려움도 저희가 좀 얘기해서 좀 들어줄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솔직히 좀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 일자리를 얻게 하고 또 그에 종사하는 우리 그 어떤 복지사님들, 사회복지사분들, 그분들의 처우도 해서 처우 개선 그분들이 또 잘 해줘야 또 어르신들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좀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신문 보니까 그 오랜 삶의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그 축적된 노인 한 분이 없어지면 뭐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고령화 사회 진입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노인 빈곤 좀 벗어날